Hello there, everyone. It's really merry and happy to meet you. And a pleasure to meet you in the 민쌤의 online English in class. 여러분 만나서 정말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기체후 일양만 강하옵시고 별내무양하시오며 옥체만한 하셨는지요? 간에는 두루두루 무고평강하시오며 옥체그만 하셨는지 진짜 궁금하옵니다. 우리는 요즘 공통주제를 한 가지 정해서 그와 관련된 일반 상식, 즉 common sense를 알아가면서 중요한 키워드 단어를 영어로 익히는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무작정 단어를 나열해서 반복해서 익히기보다는 우리가 몰랐던 상식, 알았어도 뭔가 잘못 알고 있었던 상식, 몰랐으면 망신을 당할 뻔한 상식, 알고 있으면 자랑거리가 될 만한 상식 등을 공부하면서 그 안에 영어 단어를 자연스럽게 녹여서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도록 학습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5월 달인데 가정의 달이잖아요. 그중에 어버이날이 있습니다. 어버이날은 영어로 Parent Day라고 하지요. Parent는 엄마 아빠를 합친 부모라는 뜻입니다. 중간에 있는 어퍼스트로피 S는 의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Parents Day라고 하면 부모의 날이라는 뜻이고 우리나라 말로는 어버이날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물론 미국은 어버이날이 없고요. 아버지의 날, 어머니의 날 이렇게 따로따로 있습니다. 바로 Father's Day, Mother's Day라고 하지요. Mother's Day는 5월이고 Father's Day는 6월로 따로 지냅니다. 제 생각이긴 한데 자녀들 부담이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그에 비하면 얼마나 편한가요? 5월 8일 하루에 두 분을 한 번에 퉁치니 말입니다. 하하. 아무튼 중요한 것은 어버이에 대한 효가 그만큼 나라별로 중요하다는 뜻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녀들에게 부모님께 효도해라 라고 말하면 요즘 자녀 세대들은 무척 곤란해하고 부담스러워한다는 것. 물론 아닌 자녀들도 있지만 우리나라도 많이 변했다는 것이지요. 요즘 자녀를 키울 때 나중에 늙어서 자녀에게 의존하려는 부모는 많지 않지요. 자녀를 키울 때 온몸을 다해 모든 것을 바쳐 키우지만 나중에 자녀들에게 짐이 되는 부모가 되지 않기 위해 노후 준비를 미리 같이 준비해 두어야 한다는 것. 좀 매정하긴 하지만 현실이 그렇다는 것. 동의하시지요들? 반면에 자식 입장에서 부모를 안 모시겠다고 하고 하면 호로로로락이 자식이나 쌍나무 놈의 자식이 되는 건 또 하나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효도라는 개념은 참 어렵기도 하고 애매한 세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려 효자 영어로 굿선들은 신랑감 후보 꼴찌기도 하고요. 효녀 영어로 good daughter들과 결혼하면 이혼율이 높아진다고 하니까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고민에 대해 우리에게 교훈과 깨달음을 주는 동물이 있음을 떠올리시면 된다는 것. 바로 까마귀였습니다. 까마귀는 영어로 crow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덩치가 독수리만한 레이븐이라는 까마귀도 있지만 레이븐은 미국이나 유럽에나 살기에 우리나라에서는 볼 수 없습니다. 반면 크라운은 우리나라에서 정말 많이 볼 수가 있어서 혹시라도 까마귀를 보시게 되면 크로우라고 큰 소리로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공부하신 티를 팍팍팍 내주셔야 하거든요. 크로우를 한자어로 반포조라고 합니다. 반포지효라는 사자성어 생각나실 거예요. 까마귀는 새끼를 정성으로 키우다가 나중에 눈이 멀어 굶어 죽어 가는데요. 그때 다 자란 새끼는 눈먼 늙은 어미를 반대로 먹여 살립니다. 되돌려 먹는다는 반포의 효를 실천하는 새라는 것. 그래서 어버이날에 자녀들에게 효도의 중요성을 가르치시고자 한다면 효도해라 라고 하지 마시고 반포해라 라고 말씀해 주시면 된다는 것. 그런데 말이지요.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효심이 지극한 까마귀를 보면 늘 인상이 찌푸려지시면서 손과 발로 휘저 내쫓아버리시거나 재수없고 불길하다고 하시거나 기분 나쁘다고들 생각하시거든요. 그뿐 아니라 뭔가 깜빡하거나 잊어버리면 까마귀 고기를 먹었냐? 라고 하면서 뭔가 기억력이나 머리가 나쁜 새로 표현을 한다는 것. Did you eat crow meat? 까마귀 고기를 먹었냐? 라는 영어 표현이지요. 따라해 보실까요? Did you eat crow me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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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도대체 왜들 그럴까요? 사실 바다 건너편 일본이나 저 멀리 미국이나 유럽 국가에서는 크로우는 대단한 길조로 봅니다. 인간에게 매우 유익한 새로 인식되어 있습니다. 이상하게도 우리나라만 오직 한국에서만 까마귀를 아주 불길한 새로 취급하는데요. 그 이유는 단지 색감에서 그렇습니다. 아주 뭔가 잘못된 인식이 오랜 시간 동안 샤머니즘적인 미신과 함께 고정관념으로 자리 잡게 돼버린 거죠. 오늘 이 고정관념, 영어로 스테레오타이프이라고 하는 고정관념을 함께 깨버리는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왜 외국 사람들은 까마귀를 길조라고 생각했는지 배워보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10년 이상을 함께 지내온 반려견이 심장병으로 무지개 다리를 건너가 이별을 했는데요. 아직도 가슴이 먹먹한 게 가시질 않을 정도로 마음이 아픕니다. 가족들은 더 심합니다. 순간순간 울컥울컥들 해요. 그래서 또 한 마리를 사야 하나 하고 고민이 많았는데요. 제가 여러분과 함께 커먼 센스, 잉글리시의 주제를 같이 공부하면서 문득 결정하게 된 바, 제가 두 번째 반려동물을 키운다면 바로 까마귀를 사귀어봐야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두두둥 놀라셨나요? 왜 하필 불길한 까마귀냐고요? 아닙니다. 불길하긴커녕 제가 오늘의 주제를 준비하고 공부하면서 그 생각이 너무도 잘못되었다는 것을 확실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반려동물이나 아니면 평생의 친구를 사귀고 싶으시면 바로 이 까마귀를 적극 추천하는 바입니다. 오늘 제가 그 이유를 확실하게 가르쳐 드릴게요. 오늘은 크로우의 놀라운 능력을 통해 중요한 영어 단어도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까마귀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검은 깃털, 시끄러운 까우까우 울음소리, 그리고 왠지 불길한 언럭키한 이미지. 하지만 사실 크로우는 지구에서 가장 똑똑한 새 중 하나입니다. 아주 인텔리전스가 높지요. 여기서 인텔리전스는 지능, 이해력, 사고력이라는 뜻인데요. 옛날부터 머리가 똑똑하거나 가방끈이 긴 사람들을 보면 우리는 인텔리하다라는 표현을 썼었던 것 기억나시나요? 저 사람은 인텔리아라고 하면 공부를 많이 했거나 지능이 높은 똑똑한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그 인텔리가 바로 영어 단어 인텔리전스를 줄여서 쓴 말이었죠. 그래서 앞으로 똑똑한 사람을 보시면 인텔리전스가 높은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시도록 잘 연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여러분은 이미 인텔리전스가 매우 높으신 분들이거든요. 아무튼 오늘 크로우를 떠올리시면서 함께 연상하셔야 할 첫 번째 단어는 intelligence입니다. 크로우는 사람만큼 높은 인텔리전스를 가진 새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크로우의 지능이 7살 어린아이 수준과 비슷하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사람 나이 7살이면 정말 똑똑한 거 아닐까요? 동물 중에 침팬지나 오랑우탄이 보통 그 정도인데 새 중에 이 정도의 지능을 가진 새는 까마귀가 유일하다는 것이지요. 7살이면 문제를 해결할 줄도 알고 상황을 판단하며 심지어 미래를 예측하는 행동까지 보인다는 겁니다. 이런 반려동물과 친구가 되면 얼마나 재미있을까 상상해 보셨나요? 까마귀가 얼마나 똑똑한지 뒤에서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자, 계속해서 까마귀를 보시면 연결해서 기억하셔야 할 두 번째 단어는 mirror입니다. mirror는 거울이라는 뜻이지요. 따라해 보실까요? mirr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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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irror. 한국말을 하나도 할 줄 모르는 미국 사람이 충청도 이발소에 들어갔답니다. 충청도 이발사가 갑자기 미국 사람이 들어오니 놀랐겠지요. 그래도 언제나 버릇처럼 말하듯이 와슈! 라고 했대요. 그런데 의자에 앉은 미국 사람이 깜짝 놀랐답니다. 그의 귀에는 와슈가 영어로 들렸기 때문인데요. 영어 표현에 what see you 라는 말로 들렸다는 것이지요. what see you는 우리말로 무엇이 보이나요? 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한국 사람이 갑자기 영어로 what see you 라고 하니 그 질문에 바로 대답했답니다. 무엇이 보이시나요? 라고 물었으니 앞에 보이는 건 거울뿐이었겠죠? 그래서 mirror 라고 했답니다. mirror가 거울이니까요. 그랬는데 이발사는 그 소리를 듣고 흠칫 놀라면서 머리를 바리깡으로 밀어버렸답니다. 밀어라고 했으니까요. 하하하하 우스갯소리였습니다. 미러를 기억하시라고요. 아하. 아무튼 미러는 자기 모습을 볼 수 있는 가구잖아요. 그런데 많은 동물들은 거울 속 모습을 다른 동물로 착각합니다. 미러를 보여주면 그 속에 있는 자신을 다른 동물로 인식하고 거울 속의 그 동물이 자신을 공격하려고 위협하려고 한다라고 생각해 으르렁거리거나 머리를 들이박습니다. 하지만 크로우는 자신을 미러에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인텔리전스가 높다는 뜻이지요. 이 능력은 자아인식이라고 불리며 매우 드문 능력입니다. 세 번째, 크로우 하면 연결시키셔야 하는 단어는 툴입니다. 툴이라는 단어는 우리말로 도구라는 뜻이지요. 인간과 동물의 차이가 무엇이냐는 질문의 가장 대표적인 정답이 바로 인간은 툴을 사용할 줄 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침팬지나 오랑구탄 정도를 제외하고는 모든 동물들은 먹이를 구할 때 툴을 사용할 줄 모릅니다. 그러나 크로우는 단순히 먹이를 찾는 새가 아닙니다. 나뭇가지를 다듬어 툴로 사용하고 좁은 틈 속에 벌레를 꺼냅니다. 필요하면 새로운 툴을 직접 만들기도 합니다.
이것은 인간만의 능력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대단하지요? 툴을 사용하는 까마귀의 영상을 따로 보여드릴 테니 꼭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단어는 메모리입니다. 메모리는 우리말로 기억, 기억력이라는 뜻이지요. 놀랍게도 크로우는 사람 얼굴을 오랫동안 메모리합니다. 자신을 괴롭힌 사람을 몇 년이 지나도 기억하고 위험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구별합니다. 심지어 다른 크로우들에게도 그 사람의 정보를 알려준다고 합니다. 이것도 동영상을 따로 보여드리겠사오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단어는 mourning입니다. mourning은 우리말로 애도, 비탄, 슬픔이라는 뜻인데요. 놀랍게도 크로우는 죽은 동료 주변에 모여 조용히 울거나 경계하는 행동을 보입니다. 마치 죽은 동료를 mourning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많은 학자들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 때문에 까마귀는 동료가 죽으면 장례식, 영어로 funeral이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도 꼭 연습해 두시기 바랍니다. 따라해 볼까요? fun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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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uneral. 장례식이라고 합니다. 크로우는 동료가 죽으면 funeral을 치른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오늘의 OX 퀴즈였죠.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장례식을 치르는 새라니요. 동물도 슬픔을 느낄 수 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깊은 생각을 남깁니다. 여섯 번째 단어는 speech입니다. 앵무새처럼 크로우도 인간의 스피치를 흉내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앵무새보다 더 사람의 말을 잘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앵무새는 예쁘고 귀여운 외모로 반려동물로 키우고 까마귀는 그렇지 않다는 차이로 우리가 잘 모르고 있었다는 것. 짧은 단어나 소리를 따라하며 사람과 교감하기도 합니다. 작은 몸속에 놀라운 학습 능력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크로우와 함께 기억하셔야 할 단어는 프랭크입니다. 프랭크는 우리말로 장난, 장난치기, 속이기, 놀리기라는 뜻인데요. 옛날에 개그맨 이경규 씨가 인기리에 진행하던 프로그램 이름이 몰래카메라였는데 기억나실까요? 그 몰래카메라를 영어로 프랭크 카메라라고 합니다. 요즘 유튜브나 틱톡 등의 일반인을 상대로 개그맨들이 바로 이 프랭크 카메라로 영상을 만들어 조회수를 높이고 있는데요. 꽤 재미있고 인기도 매우 높습니다. 그때 화면에 자주 뜨는 영어 단어가 바로 이 프랭크입니다. 꼭 기억하셨다가 누군가 장난을 치려고 한다든가 몰래카메라 같은 상황이 벌어진다든가 하면 혹시 이거 프랭크 카메라 아냐? 라고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이 몰래카메라라고 할 때 우리는 프랭크 카메라라고 하시면 영어 공부하신 티가 팍팍팍팍 나서 매우 인텔리전트하게 보이실 수 있습니다. 크로우는 장난치는 것을 매우 좋아합니다. 눈 덮인 지붕에서 미끄러지거나 다른 동물을 살짝 놀라게 하며 노는 모습도 관찰됩니다. 마치 인간 아이들의 프랭크처럼 말이죠. 여덟 번째 단어는 리벤지입니다. 리벤지는 우리말로 복수라는 뜻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reve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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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venge. 복수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사실 리벤지 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단지 어르신들 중에서는 같이 사시는 왼수분에게 리벤지 하시기도 하지요. 젊었을 때 너무 와이프를 고생시켰거든요. 여러분은 그럴 일이 없으시겠지만요. 아무튼 크로우는 리벤지 성향이 강한 동물로도 유명합니다. 자신을 공격한 상대를 기억하고 나중에 다시 경계하거나 공격하기도 합니다. 메모리가 뛰어나다는 증거지요. 높은 인텔리전스와 강한 메모리가 리벤지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아홉 번째 단어는 adaptation입니다. adaptation은 우리말로 적응, 적합이라는 뜻입니다. 댁에서 혹시 아답터라는 전기기구를 들어보신 적 있으실까요? 110V를 220V로 바꿔서 전력을 맞춰주는 기구인데 그때 아답터라는 말이 바로 이 adaptation에서 온 말입니다. 적합하게 전력을 맞춰준다는 뜻이지요. 크로우는 도시 환경에 완벽하게 adaptation한 새입니다. 자동차를 이용해 호두 같은 단단한 견과류를 깨뜨리거나 신호등을 기다렸다가 먹이를 줍기도 합니다. 인간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방법을 스스로 배운 것입니다. 마지막 열 번째 단어는 cooperation입니다. cooperation은 우리말로 협동, 협조라는 뜻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co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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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operation. 협동, 협조라는 뜻입니다. 크로우는 때때로 다른 동물들과 cooperation 하기도 합니다. 함께 먹이를 찾거나 위험을 알리며 서로 도움을 주고받습니다. 혼자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협력의 가치를 아는 새인 것입니다. 우리는 까마귀를 단순히 시끄럽고 검은 새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크로우는 intelligence, memory, tool, 사용 능력 그리고 revenge와 cooperation까지 가진 놀라운 존재였습니다.
어쩌면 인간은 가장 똑똑한 생명체가 아니라 단지 가장 과소평가된 동물을 아직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의 핵심 영어 단어를 다시 정리해 볼까요? 인텔리전스 지능, mirror girl, 툴 도구, 메모리 기억, 모닝 에도, 스피치말, 이 언어, 연설, 프랭크 장난, 리벤지 복수, 애답테이션 적응, 코퍼레이션 협력. 여기까지. 다음에 크로우를 보시게 된다면 단순한 새가 아니라 생각하고 기억하고 배우는 존재라는 사실을 떠올려 보세요. 크로우는 반포지효의 상징처럼 자신에게 먹이를 주는 사람에게 꼭 보답을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보답이라는 게 동전이나 반지, 보석같이 반짝이는 것들을 매우 좋아해 자신이 좋아하는 보물들을 보답으로 물어다 준다는 것이지요. 제비가 흥부에게 박씨로 보답한 것처럼요. 돈을 물어다 주는 반려동물, 항상 주인과 친구처럼 지내는 반려동물. 여러분도 까마귀를 친구로 사귀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저는 오늘도 크로우를 찾으러 하늘을 유심히 쳐다보며 까마귀에게 줄 새우깡과 간식을 가방에 넣고 걸어갑니다. 자, 그럼 오늘의 common sense, 잉글리시를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크로우는 사람만큼 인텔리전스하다. 두 번째, 크로우는 자신을 미러에서 알아볼 수 있다. 세 번째, 크로우는 툴을 만들어 사용하는 새다. 네 번째, 크로우는 사람 얼굴을 메모리한다. 다섯 번째, 크로우는 죽은 동료를 모닝하는 행동을 한다. 여섯 번째, 크로우는 인간의 스피치를 할 수 있다. 일곱 번째, 크로우는 프랭크하는 것을 좋아한다. 여덟 번째, 크로우는 리벤지가 강하다. 아홉 번째, 크로우는 도시 환경에 애답테이션한 새이다. 열 번째, 크로우는 다른 동물과 코퍼레이션 하기도 한다. 여기까지 10개의 영어 단어들이 잘 이해되셨나요? 그렇다면 오늘의 영어 학습은 100% 성공하신 겁니다. 대단히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우리가 몰랐던 동물 관련 커먼 센스를 공부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모쪼록 일상생활에서 꼭 까마귀에 대해 이야기하실 때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오늘 공부하신 내용을 대화의 주제로 삼으셔서 공부하신 티를 팍팍 내시고 자랑질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오프라인 시간에 나눠드린 프린트물의 빈칸을 꽉꽉 잘 채우셔서 사진 찍으신 다음에 저한테 꼭 카톡으로 보내주시길 간절히 협박하며 기다리겠습니다. 숙제를 잘하심이 신상에 이로우실 듯해요. 안 해오신 분들은 옥상으로 올라오시거나 부모님 모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대단히 고생하셨습니다. 즐겁고 보람찬 주말 보내시고 다음 주 목요일 오전 수업에 꼭 행복한 모습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싸싸. I really appreciate it. Have a nice and happy day. Take care about yourself. See you next time. Bye bye.